시간이 약이라더니 파혼하고 남자친구랑도 완전히 끝내고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졌어요. 파혼한 지 거의 1년이나 지났지만 그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었는지 당시 상황이 생생히 기억나네요. 저는 결혼하기로 한 남친과 작년에 헤어졌습니다. 이유는 시어머니 때문이지만 사실 중간에서 제대로 입장 정리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행동해서 상처를 준 전 남친 때문이겠죠. 2년 정도 사귄 남친과 정도 많이 들었고 남친 아버지 쪽에서 곧 정년퇴직하신다고 그 전에 결혼을 하자고 재촉하셔서 조금 갑작스럽게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남친 부모님이랑은 연애 때도 2번 식사한 적이 있었어요. 시아버지 되실 분은 약간 연예인, 독고 영재 스타일로 엄청 과묵하셨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굉장히 소녀 같으셔서 첫인상이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납니다. 화장도 정말 곱게 하셨고 저보다 더 옷도 젊어 보이는 스타일로 입으셨더라고요. 그런 세련된 모습이 저는 참 좋아 보였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묘하게 저와 기싸움을 하려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당혹스러웠던 기억이 나요. 아들, 여자친구가 엄마보다 더 좋지? 그렇겠지. 난 다 이해해. 무슨 말이야, 엄마. 내가 엄마 아들인데. 여보, 유준이 여자친구 정말 예쁘다. 그치? 어려서 그런가? 피부도 아주 아기 같고. 나는 늙어서 이제 영 볼품도 없어.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관리 받으신 것처럼 깐달걀 같으신데요? 저보다 피부가 좋으세요.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하자 옆에서 남친이 킥킥거리며 웃더군요. 우리 엄마 관리 받는 거 맞아. 일주일에 3번은 피부과 가는데 뭘. 남친의 말에 예비 시어머니가 표정을 확 구기시며 무슨 피부과 얘기를 하고 그래. 가서 뭐 제대로 하지도 않았어. 얘는? 하시며 남친을 흘겨보시고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셨던 예비 시어머니셨습니다. 뭐 크게 문제될 만한 점이나 결혼에 결격 사유가 있을 만한 양가가 아니었기에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부터 수월하게 준비가 시작되었죠. 요즘 트렌드가 흔히 그렇듯이 상견례 전에 미리 예물 예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혼 날짜나 예식장 등등 미리 구두로 정했었고요. 저는 친한 친구가 웨딩 플래너를 하고 있기에 그 친구의 도움을 받아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일명 스드메를 미리 정했어요. 여기까지는 정말 평범한 결혼 준비였죠. 남친이 집에서 결혼 날짜를 잡아오던 날 저에게 이러더군요. 자기, 내가 참 말을 못했는데 합동 결혼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합동 결혼식? 두 쌍이 같이 결혼을 한다는 거야? 우리 결혼 얘기야? 근데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하는 거 어때?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이미 하셨는데 또 하신다고 우리랑? 어안이 벙벙해지는 남친의 말에 제가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남친이 이어 말하더군요. 우리 엄마 오랜 꿈이었어. 외아들인 내가 결혼할 때 엄마도 같이 결혼하고 싶다고 하셨거든. 우리 부모님이 결혼식을 제대로 못 올렸어. 그건 자기도 알지? 그래서 우리 할 때 같이 하자고 하셔. 뭐? 그걸 왜 이제 말해? 스드메 다 정했는데. 알잖아. 그리고 시부모님이랑 합동 결혼식이라니 나는 주변에서 본 적이 없어. 솔직히 지금 너무 당황스럽고. 이해해. 당황스럽겠지. 조금 생각해봐. 싫으면 안 하는 거고. 남친은 제가 단박에 허락할 줄 알았는지 제 부정적인 대답에 기분 상한 티를 확 내더군요. 그날 데이트는 완전히 죽었고 남친은 표정을 있는 대로 구기며 저에게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 진짜 불쌍해. 웨딩드레스 좀 입어보는 게 평생의 한이래. 그날만 좀 네가 양보하면 평생 시집살이 걱정은 안 하고 살걸? 네가 좀 봐주면 안 되냐? 가족들 사이에. 남친은 급기야 화를 내기 시작했고 저도 남친의 강압적인 태도에 기분이 나빠 싸우게 되었죠. 그게 평범한 일이야?
나도 내 한 번뿐인 결혼식에서 예쁘게 주목받고 싶은 로망이 있어. 그리고 시어머니랑 같이 웨딩드레스 입으면 우리 엄마는? 결혼식에 양가 어머니들 손잡고 나와서 촛불 점화식 하는 거 몰라? 우리 엄마 혼자 나와서 그거 하라는 거야? 양가 상의를 좀 해야지. 그리고 한쪽이 하고 싶어도 다른 쪽이 거절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왜 이렇게 강요하는 거야? 더 거부감 들어. 너 진짜 이기적이다. 같은 여자로서 우리 엄마 이해도 못 해주냐? 너만 드레스 입고 싶어? 우리 엄마도 입고 싶으셨다고. 하며 저희는 심각하게 싸웠고 며칠 연락을 안 했습니다. 당연히 저희 집에선 난리가 났죠. 딸 결혼식에 시부모님 합동 결혼식이라니 이게 웬일이냐고 걱정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친의 태도 때문에 심려가 깊으셨죠. 벌써부터 자기 어머니 편들면 나중에 고부 갈등 생겼을 때 제대로 중간 역할을 할지에 대한 의문 때문이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예비 사돈의 의견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본인들 의견만 앞세워 마음대로 하려고 하신 게 기분이 나쁘셨죠. 안 그래도 자잘하게 기분 상하셨던 포인트들이 있었거든요. 상대가 아들이라고 저희 부모님이 양보 많이 해서 결혼식 지역이나 예물 예단도 예비 시댁에서 원하는 대로 맞춰주었고 신혼집도 제 쪽에서 반 이상 부담합니다. 예비 시댁에서 처음에 신혼집 다 해주신다고 큰 소리 치시더니 갑자기 갖고 있는 땅이 제 값에 안 팔린다며 저희 집은 나중에 해주겠다고 이번에 반반 하자고 말을 바꾸셨거든요. 상대가 아들이라고 그나마도 반반도 아니고 당장 융통할 수 있는 현금이 딱 얼마뿐이라며 그것만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부모님 도움을 당연하게 받아야 한다는 주의는 저도 아니고 요즘 같은 시대에 여유 있는 쪽에서 더 부담하고 살아도 상관은 없겠죠.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말을 바꾸시니 저희 부모님은 당연히 황당하신 거죠. 아무튼 그런 트러블이 조금씩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저렇게 리마인드 웨딩을 한다고 아들 편으로 전달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는 게 저희는 너무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파혼까지 생각하며 남친과 연락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남친을 많이 사랑했기에 이대로 헤어지면 어쩌나 겁도 나고 너무 슬프더라고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연락이 없던 일주일 정도 뒤 예비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고 백화점에서 제 예복도 사줄 겸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시더군요.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데 만나서 이야기라도 드려야겠다 싶어서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어머님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너무나 해사하게 웃으시며 저를 반겨주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도 순간 마음이 풀렸고 어머님은 연신 저에게 상냥하게 대해주셨어요. 아들이랑 싸웠다면서? 원래 결혼하기 전에 많이 싸워. 이 과정만 넘어가면 돼. 어머님, 사실 합동 결혼식에 대해서 어머님이 제 말을 끊으시군 어느 여성복 마네킹 앞에 서시더니 감탄을 하시더군요. 어머, 이 원피스 너무 이쁘다. 실크인가? 꼭 웨딩드레스 같아. 라인이 너무 오바스럽지도 않고. 네가 이런 거 입으면 나랑도 참 잘 어울릴 것 같아. 난 풍성한 벨라인 입을 거라서. 네? 저랑 어울리다니. 응? 우리 아들이랑 얘기된 거 아니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 네가 드레스 해준다고 했는데 네가 흔쾌히 합동 결혼식 한다고 했다면서. 네? 제가요? 어머님 말에 제가 입을 다물지 못했고 어머님은 별것도 아니라는 듯 이어 말씀하셨어요. 역시 내가 착한 며느리를 뒀다니까. 맞아. 내가 드레스에 대한 로망이 있어. 사실 우리 아들이 혼전에 생겨서 우리가 결혼식을 못했어. 우리 아버지가 엄청 보수적이셨거든. 혼전 임신한 것 때문에 창피하다고 결혼식도 안 해주셨거든. 그게 한이 맺혔지 내가.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시더군요. 35년 동안 내가 TV에 웨딩드레스 입는 장면만 보면 괜히 고개 돌리고 그랬어. 눈물이 나서 말이지. 그거 알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결혼할 때 지 엄마 아빠도 같이 합동 결혼식 해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너랑 합의했다고 하던데 왜 말을 안 했을까? 나한테 거짓말까지 했네. 네가 드레스 해준다 그랬거든.
의아하게 고개를 갸웃하시는 예비 시어머니 앞에서 저는 당황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제 표정에는 아랑곳 않고 어머님의 계획을 늘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혼주 촛불 점화식은 생략할 거다. 사부인은 한복 안 입으셔도 되고 그냥 정장 입으셔도 된다. 스튜디오 결혼 사진도 같이 찍자. 비용 추가하는 거면 우리가 더 내겠다. 등등. 어머님이 잔뜩 설레어 하시며 꿈에 부푼 계획들을 늘어놓으시길래 저는 진짜 기분이 나빴죠. 그거는 저희 집이랑도 상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아서 솔직히 너무 당황스럽네요. 중요한 일인데 왜 저랑 상의 한번 안 하고 결정하시고 진행하려 드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저희 부모님도 그 점에 속상해 하시고요. 제가 돌려 말하지 않고 직구를 날리자 예비 시어머니가 기분 나쁘신 듯 웃으시며 뭐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지. 아무튼 결혼식은 그렇게 하기로 했어. 나는 예전부터 풍성한 공주처럼 화려하게 결혼하고 싶었거든. 그래서 미리 봐뒀어. 큐빅은 많이 박힌 걸로 해야 조명받아 이쁘다고 하더라고. 사진 좀 볼래? 어머님이 스마트폰을 켜서 저에게 어느 웨딩드레스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디즈니 공주처럼 화려하고 풍성한 드레스더군요. 그러시더니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넌 젊잖아. 안 그래도 나랑 있으면 내가 팍 죽을 텐데. 넌 그냥 별다른 디테일 없이 심플한 거 입어도 참 잘 어울릴 거야. 그리고 사람들도 시어머니 돋보여주려고 일부러 단순한 거 골랐나 보다 하고 속으로 너 칭찬할걸? 내가 이렇게 미리 팁도 준다 정말. 하시며 어머님이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셨죠. 그 사진은 그냥 밋밋한 H라인 공단 드레스였습니다. 어머님 드레스 풍성함에 반에 반도 안 되는. 어머님, 이건 그냥 평소에 입는 원피스 같은데요? 신부인 제가 그날 이걸 입어야 한다고요? 오늘 예복도 보고 사실은 이 드레스 보여주러 왔어. 너한테 맞으면 바로 사려고. 네? 어머님, 저 스드메 다 골랐어요. 웨딩 플래너 끼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긴 한데 드레스만 좀 바꾸자. 어머님, 저도 그날 신부예요. 저도 제가 입고 싶은 드레스 고를 권리가 있는데요? 아니, 그냥 신부는 아니잖아 사실. 나도 그날 신부인데. 그리고 젊은 네가 더 화려하게 입어야겠니? 시어머니한테 그날 좀 양보해. 그게 보기에도 좋아. 네? 어머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정색하며 말하자 예비 시어머니가 한껏 설레어 하시던 표정을 싹 지우신 채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정말 눈치 없구나. 나한테 잘 보여서 네가 손해볼 거 있니? 내가 이렇게까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누가 봐도 우리 아들 스펙에 비해 네 스펙 형편 없잖니. 기고 들어와도 허락해줄까 말까 한데 우리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우리까지 우스워? 너 아니어도 우리 아들 결혼감 처녀들 줄 섰어. 네? 그게 어머님 진심이세요? 진심? 그래, 진심이다. 그리고 그날 하루쯤 시어머니가 좀 돋보이면 어때서? 그럼 안 그래도 늙어서 초라한데 네 옆에서 쭈구리 방탱이처럼 있어야 한다는 거냐? 제 말은 그게 아니라요. 왜 신부 쪽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결정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제 인생에도 엄청 중요한 날인데 왜 제 의사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따박 말대꾸 하는 것 좀 봐. 너 정말 이럴 거니? 우리 집이 어떤 집인데? 그 말에 저도 정이 확 떨어지고 더 이상 시간 끌 거 없이 여기서 관둬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님, 죄송한데 저 더 이상 여기 못 있겠어요. 사실 제 예복 사주신다는 게 아니라 제 드레스 직접 골라주시려고 약속 잡으신 거죠? 그런 건 또 눈치가 빠르네. 그래, 너보단 내가 안목이 더 있으니 골라주려고 하는 거야. 너는 젊고 예뻐서 장식 없는 게 예뻐. 그냥 H라인으로 모던하게 가자. 어머님,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 자리 더 못 있겠네요. 제 입장은 잘 말씀드렸고요. 계속 이렇게 저희 의견 무시하시고 독단적으로 나오시면 저도 이 결혼 더 진행할 이유가 없어요. 행복하려고 하는 결혼인데 무엇 하나 저랑 저희 부모님은 존중받는 느낌이 안 드네요. 먼저 가겠습니다. 제가 꾸벅 고개 숙여 인사드리고 돌려 걸어 나오자 뒤에서 예비 시어머니가
예의도 없고 싸가지도 없다고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그냥 무시하고 돌아오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부모님한테 전부 말씀드렸더니 흥분하시면서 그런 집안이랑 결혼하지 말자고 화내시더군요. 이렇게 끝나나 싶어서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때 남친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파혼하자고 했죠. 그랬더니 겨우 그 결혼식 하나 때문에 그러는 거냐면서 길길이 날뛰더군요. 저도 개념이 없고 저희 부모님도 개념이 없다네요. 그 말에 저도 참지 못하고 내질러 버렸습니다. 세상에 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리보다 더 예뻐 보이고 싶어 하냐고. 리마인드 웨딩 취지는 좋은데 꼭 아들네 결혼할 때 같이 하셔서 온갖 주목 다 받고 싶어 하시는 게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그럼 우리 집이 상식이 없다는 거야? 니네 집은 정상이고? 그날 하루 우리 엄마가 해달라는 대로 좀 해주지도 못하냐? 그날 하루? 말은 바로 하자. 결혼식 장소, 예물 예단, 너희 집에서 하자는 대로 다 맞춰줬어. 신혼집도 말 바꾸신 거 우리 부모님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수용하고 넘어가셨고. 근데 뭐? 합동결혼식? 너 왜 그거 미리 말 안 했어? 어머님 말로는 네가 먼저 하자고 했다던데? 너도 내가 거절할 거라는 거 미리 알고 발 빼기 힘들 때 기다려서 뒤늦게 말한 거잖아. 네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합동결혼식? 그거 내가 하자는 거 아니고 우리 엄마가 원래 하기로 한 건데? 아무튼 진짜 웃긴다 너. 착한 줄 알았는데 아니네? 뭔 말이야. 너랑 어머님 말이 또 왜 이렇게 달라? 예, 줘봐. 그때 남친 옆에 예비 시모가 계셨는지 전화를 바꿔 받으시더군요. 너 정말 이럴 거니? 내 평생의 꿈 그거 한 번을 못 들어줘? 애가 어쩜 이리 야박하니? 너희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 그 말에 제가 열이 받아서 뭐라고 대꾸하려던 찰나 저도 모르게 저희 엄마가 옆에서 듣고 계셨나 보더라고요. 저는 흥분해서 엄마가 옆에서 전화를 엿들으시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봐요. 우리 애가 왜 당신 로망을 들어주는 희생양이 되어야 해요? 뭐라고요? 듣자 하니 뭐 본인은 풍성하고 화려한 드레스 입고 우리 애는 밋밋한 거 입히려고 했다던데 세상에 신데렐라 계모도 아니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반말했어요? 어머, 교양 없어. 교양은 말이 상식적으로 통하는 사람에게만 하는 거야. 당신 같은 공주병 말기 환자한테 내가 뭐하러 교양을 차려? 나는 우리 딸 아주 예쁜 드레스 입히고 공주처럼 대해줄 정상적인 집안에 시집 보낼라니까 당신은 평생 아들 앞에서 공주 노릇이나 하고 살아. 연병도 천병이지 무슨 합동 결혼식을 아들네랑 한다고. 우리 딸 결혼 안 해. 내가 안 시켜. 그리고 당신 아들도 똑바로 키워요. 마마보이가 샘만 밝아가지고. 저희 엄마가 소리를 지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어안이 벙벙한 채로 서 있자 엄마가 저를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냥 경험이라고 생각하자. 더 좋은 사람 나타날 거야. 없으면 우리랑 평생 살면 되고. 나는 우리 딸이 최고로 소중해. 이번 일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잊어버리자. 엄마의 말씀에 저는 참았던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죠. 남친은 그 이후로 거의 3달을 매달리며 잘못했다고 사과했고 한순간 이기적인 생각으로 본인 엄마 편을 들었다며 반성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던데 저는 그 악어의 눈물에 속지 않았습니다. 결혼해서도 시어머니와의 트러블은 계속 생길 텐데 언제 돌변해서 본인 엄마 편들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 명백히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시어머니의 그 아들. 살면서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그래서 파혼 잘했다고 생각하네요. 참, 그때 파혼은 다행히 신혼집은 계약 전이었고 스드메 계약 해지에 대한 위약금만 조금 웨딩 플래너인 친구에게 물어줬습니다. 예물 예단은 다 돌려받았고요. 그 과정에서도 스토리가 있네요. 전남친 쪽에서 안 돌려주려고 했었거든요. 진짜 황당하죠? 저희 엄마가 변호사 외삼촌 대동에서 전남친 집에 쳐들어가셔서 동네 망신 주고 가져오셨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